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도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의 경우 삼겹살과 김치찌개 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식 물가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고깃집. 냉면에 고기와 쌈까지 더해 11,000원인 점심 특선 메뉴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10,000원으로 냉면 한 그릇 사 먹기도 어렵다 보니 이 가격도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점심 때 좀 이렇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이런 데를 찾고 있는데 올해 들어 식자재 값이 치솟고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불경기에 손님들이 떨어질까 업주들도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사실 가격을 더 받아야 하는데 손님들께서도 더 금액이 높아지면은 그 부담감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대전의 주요 외식 물가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 외식 메뉴인 삼겹살 1인분의 경우 200g 기준 18,333원으로 2만 원을 돌파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도 9,500원으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7% 이상 가격이 올랐고 5년 전과 비교하면 55%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삼계탕과 칼국수의 경우 각각 15,400원과 8,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0-30%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인건비, 물류비용 등 기타 재반 비용의 상승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되면서 외식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일부 음식점에선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삼겹살 등의 1인분 용량을 줄여 파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상돼 하반기로 갈수록 서민들의 외식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상급 종합병원들과 주요 대학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은 휴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며 정상 진료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의료 대란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오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최상명 묘역을 참배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령은 방명록에 최 해병에게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미안하다며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건 이후 해병대 조직 내에서 고립과 차별을 겪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한 이중령은 내일 경북 예천군 사고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특허청이 특허심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20개월 이상 걸렸던 2차 전지 관련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줄어 특허권의 적기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산업 발전의 핵심 열쇠로 손꼽히는 2차 전지 기술. 에코프로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국가들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도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선 특허권의 적기 확보가 중요한 상황.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자 특허청이 2차 전지 전담 심사 조직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2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재편해 2차 전지 소재 심사과, 2차 전지 설계 심사팀, 2차 전지 제어 관리 심사팀 등 3개 과를 운영합니다. 기존 2차 전지 분야 심사 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모두 83명으로 구성합니다.
우선 심사가 적용되면 기존에 약 20개월 걸렸던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보다 빠른 특허 심사를 등록해 줌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보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서 반도체 분야에 이어 2차 전지 기술 관련 특허 전담 조직을 신설한 특허청은 향후 바이오와 인공지능, 로봇 기술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불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한 정문술 전 미래산업회장이 어젯밤 9시 반쯤 향년 86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83년 벤처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미래산업을 창업한 정 전 회장은 2001년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13년 215억 원을 기부해 당시 바이오 뇌공학과와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피난민 식수 해소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에 나섰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해 키이우주 주지사와 국회 부의장 등을 만나 전후 재건 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대 사장은 재건 협력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이 물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금산의 한 마을이 아토피 치유 마을로 변신해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뛰어난 아토피 치유 효과를 나타내면서 마을 입주를 놓고 전국에서 치열한 입주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산군 군북면 서대산 자락 10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입니다.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자녀를 둔 가족들에 한해 입주가 가능한데 전체 35개 동 가운데 5개 동은 경기도 성남시가 건축비를 지원해 확보한 성남시민 전용입니다. 성남시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1차, 2차 그거 이제 투표로 사전 투표해가지고 그걸 이제 뽑고 사람을 추첨해서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택과 부대시설은 편백나무와 황토방으로 지어져 치유 효과를 높이고 있고 공부방과 치유 쉼터, 중앙 놀이터도 갖춰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2, 3분 거리에 있는 상곡초등학교에는 아토피 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치유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깊은 숲속, 맑은 공기가 휘감은 마을을 뛰놀며 경험한 치유 효과를 공유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과나 배도 알러지라서 못 먹다가 하나하나씩 먹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급식도 굉장히 아이한테 잘 맞춰주시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산구는 마을 규모를 205개 동으로 확대하고 아토피 특화중학교와 학교 복합시설 등을 건립해 농촌 유학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체육관과 목욕시설, 문화센터, 무인 편의점 등 부대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행안부 등 정부 8개 부처가 공동 시행한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돼 143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역 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균형 발전 사업비를 투입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농촌 돌봄 치유 농장과 유기물 농작물 공동재배, 잉여 생산물 판매 등 마을 수익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더불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 3월 천안 서북구 부대동에서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17살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6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을 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당진에서 3선 중진 반열에 오르면서 충청권 의원 가운데는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충청권 의원 가운데는 지난 21대와 22대 전반기 통틀어서 유일하게 선출이 된 건데요. 우선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 내내 어기구를 3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지면 농해수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를 드렸는데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저를 당진시 최초로 내리 3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장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당진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는 농산물, 해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해내는 어민, 농민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농산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후위기 등등으로 해서 폭염,폭우가 상시적으로 오고 있고 또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대책을 농해수위에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우리 농해수위는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정말 일하는 국회에 모범을 보이는 상임위로 제가 잘 이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은 대표적인 농업과 어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그 상임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일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은 어떤 겁니까? 농업, 농촌, 또 해양수산 관련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을 우리 충남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진에 정말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항만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제가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약도 좀 새겨보야 될 것 같고 충남에 엄청난 평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농사짓는 축산, 낙농을 포함해서 그 농민들께서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쪽 현안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진 현안이 많습니다. 예.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성문단지에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국회의원이신 어기구 의원은 이제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사활을 걸고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돼지 축사가 들어오면 당진 인구가 17만 분이 안 돼요. 17만에 따블이 되는 돼지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들어오면 돼지라는 것이 서하고 달라서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는 이 30만 마리의 가축 전염병이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디서 살처분 할 겁니까? 이게 분명히 그 근처에 살처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피해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김태흠 지사는 분명히 이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 있고 또 이것을 또 성장동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진 사례도 준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 하는데 좀 이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성문산단은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35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돼지 축사를 갖다 놓으면 산업단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진의 미래 먹거리는 성문산단 하나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정말 미래 먹거리라면 많이 낙후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에. 그런 데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당진은 철강 등 뭐 공업도시이기도 하지만은 대표적인 또 석탄 화력 발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또 폐쇄는 또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합니다. 잘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2029년, 30년부터 1, 2, 3, 4위가 이제 순차적으로 폐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일자리들,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특별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서 폐쇄에 따른 없어진 일자리에 대한 대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든지 이를테면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LNG 발전소, LNG 오기지가 들어오잖아요, 당진에. LNG 발전소로 연료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영시축제와 꿈씨 패밀리의 홍보를 위한 버스 대전 빵차가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대전 빵차는 오는 18일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보령 머드축제장, 한화이글스 원정 경기장 등 전국 곳곳을 돌며 대전 여행지와 축제에 대한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완료할 경우 성심당빵과 꿈시 패밀리 굿즈 등을 증정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게 됩니다. 방산기업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자회사인 KD솔루션의 무기와 총포탄 제조 공장 준공식이 논산시 양촌면에서 열렸습니다. 두 기업은 대한민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할 230mm 무유도탄의 핵심 구성품과 체계를 생산하게 됩니다.